얼마 전 발리 부근에서 어뢰 훈련을 하던 잠수함인 인도네시아의 난갈라함이 실종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관련이 없는 일본이 이 일을 한국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며 일본인들을 당황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보란듯이 그들에게 충격적인 한 방을 제대로 날리는 일을 만듭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최근 발리 해역에서 어뢰 훈련을 하던 잠수함인 인도네시아의 방갈라함은 함대로 물이 들어온다라는 말과 함께 연락이 공개, 오전 7시 잠수 지점 부근에서 기름 유출이 목격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남갈라함의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산소 비축량은 72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 3시가 구조 시한이라고 발표했는데 아무런 흔적도 못 찾은 채 무조 시간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결국 나흘이 지난 25일 실종된 인도네시아 잠수함 해저 837m 깊은 곳에서 발견됐죠. 안타깝게도 당시 배에 승선했던 53명 전원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한국의 책임이 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참사에 대한 애도는 뒷전으로 미루고선 말이죠. 독일에서 건조된 재래식 1400톤급 잠수함입니다. 한국에도 초창기 비슷한 잠수함들이 들어와서 해역을 지키던 모델이죠. 이 잠수함은 해저 최대 200m까지만 운행이 가능한데 마지막으로 잡힌 신호에서는 700m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이며 잠수함의 최대 자평 심도를 벗어나면서 기능을 잃고 침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현지 매체들은 난갈라함이 잠수 중 침수가 발생하면서 전력이 끊기고 통제력을 잃어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한 잠수함 전문가는 이에 관해서 현존하는 최신 잠수함의 최대 자망 심도가 700에서 800m 정도라며 남갈라함은 40년 된 잠수함이어서 150에서 200m 안팎이 이 잠수함의 최대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어찌된 일인지 이 잠수함이 최대 자망 심도보다 훨씬 아래에 위치했던 것이 문제로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 위치까지 내려갔는지는 아직도 의문이 들며 조사 중이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의 조선업체가 잠수함을 정비한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며 낮은 기술력 때문에 배가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상갈라함은 9년 전인 2012년 대우조선해양이 성능 개량 작업을 해줬던 잠수함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2012년 정비를 마친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일을 조명하고 있죠. 신문 기사를 봐도 인도네시아의 잠수함에 대한 애도보다는 한국이 더 많이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개량 사업을 진행했으며 전투체계, 레이더 음파 탐지기 등 주요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선체 상당 부분을 건드렸고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일본 네이즌들은 애초에 한국에게 보수를 막 것 자체가 문제다. 당시 한국에게 그러 기술력이 있었다고 생과한 인도네시아가 잘못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등 근거 없이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들은 물론이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을 한국의 책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들은 갈라함은 개량 작업 후 9년이 지난 상황이고 인도를 한 후 대우조선해양에게 인도네시아가 어떠한 일도 없었으며 이미 모든 관리는 인도네시아가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일반적으로 잠수함의 창정비는 6년마다 한 번씩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난갈라함은 9년간 창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수린이다. 잠수함의 수명은 보통 25년 30년 정도 운영하며 그 이상은 위험의 문제로 은퇴를 하거나 완전히 새롭게 개보수를 마쳐야만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갈라함은 40년 이상의 함선으로 모든 것이 노후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자망 훈련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고는 관리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밝혀집니다. 인도와 해군의 잠수함 운용 문제가 드러난 것이죠. 애초에 갈라함의 정원은 34명인데 53명을 태운 것부터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무려 50% 이상 정원을 초과한 것도 문제로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잘못보다는 인도네시아의 안전 불감증에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극우 언론들과 일본 네티즌들은 계속 이 사건과
한국을 엮으면서 말도 안 되는 비판과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한국의 잠수함 수출 사업을 방해하려는 속셈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1조 원가량의 잠수함을 주문해 놓은 상황이지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아직 2차 사업의 선수금부터 시작해서 2년 가까이 진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런 문제를 더욱 강조하여 한국의 잠수함이 낮은 기술력이 단점이 되어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끊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계약을 철회한 후 일본 자국의 잠수함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이 적극 수출하려는 잠수함은 이번의 사고나 잡수남과 같은 급의 모델이죠. 최근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 무기 수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 이어 잠수함까지 다이렉트로 판매하기 위해 한국을 음해하는 유언어를 퍼뜨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도 인도네시아의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한국을 깎아내리기는 입김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KF-X 사업 또한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인물입니다. 현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 정권이 아닌 전 정권의 지도자의 사위이기도 한 사람이죠. 하지만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창은반전이 됩니다. 25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세 조각이 난 남갈라 잠수함을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해저에서 발견된 남갈라함의 모습을 본 일본인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후보 수직 방향탁에 목구 외부 압력체, 부풀어진 잠수 방향타 등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잠수함이 삼동강이나 상태를 보면 어딘가에 충격을 받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이다. 잠수함 자체의 문제가 아니 외부 충격일 가능성이 감지된 것이죠. 침수 과정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충돌이나 등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유력했던 원인과는 달리 이번에 실제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러 잔해가 발견되었고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유출의 흔적뿐만 아니라 어뢰 관련 부품, 잠망경 관련 잔해, 선내의 부품 등이 사방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 잔해들은 군 당국의 수색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상황에 강한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단순하게 잠수함이 동력을 상실하고 침수가 됐다면 압력과 바닥 충격 등으로 인해 선체가 찌그러지거나 일부가 부서지는 정도일 텐데 무려 세 부분으로 선체가 분리가 된 상태이며 관련 부품이나 잔해 등이 사방으로 흐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의 충격이 원인이라면 당초 9년 전 한국에서 받은 정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장은 말 그대로 자신들만의 뇌피셜이 되는 것이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상황은 이제부터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의 소행이라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난갈라함이 실종된 발리섬 북부 96km 지점은 예전부터 중국의 수중 드론이 발견되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 1월에는 인도네시아 어부가 조업 중 수중 드론을 발견해 군 당국이 수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앞바다였죠. 당시 이 수중 드론은 이라는 중국 해군의 수중 드론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도네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자국의 앞바다에 다른 국가의 드론이 물 밑으로 지나다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이 군사 목적이라면 타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도 타국의 영공을 무단으로 날아다니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문제는 어부에게 이렇게 수거본 드론이 한두 번이 아니란 겁니다. 결국 은밀한 물밑 작전인 수중 드론이 일반 어부들에게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것을 보면 중국이 타국의 앞바다에 얼마나 무단으로 광범위하게 작전을 하는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난갈라함 실종 사건에도 중국의 잠수정이나 중드론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인 것이죠. 인도네시아군과 정부 당국은 해당 사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죠. 아직까지 잠수함의 침몰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선체가 인양되고 나서야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외부 세력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잠수함 결함이 아닌 것으로 말이 나오면서 한국의 잠수함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더욱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국의 잠수함은 잦은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편인데 한국의 잠수함은 안정성 면에서 신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인 일본 잡수함도 탐탁지 않게 문제없이 운항하고 있는 한국산 잠수함이 대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 그동안 국내에 축적된 잠수함 건조 기술과 우수한 원자력 기술로 마음먹기에 따라 2년 안에 핵잠수함까지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거론된 대우조선해양은 기본 설계부터 전력화에 이르기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곳곳에서 실제 수출까지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런 모습에 배가 아플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한 번 그들의 배를 아프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새로 구축된 순양함을 보고 또 한 번 열등감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해군교육사령부는 해군 최초 훈련함이 한산도함을 실전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함은 광개토급 문문대왕급 구축함을 바탕으로 확장성을 가진 스텔스 함형을 적용한 이 함정으로 전장 142m, 높이 18m, 경하톤수는 4.500톤급입니다. 120명의 승조에 300여 명의 교육생이 생활할 수 있는 실과 더불어 최적의 교육, 훈련이 가능하도록 강의실과 실습 공간을 체계적으로 분리하에 건조했죠. 이 훈련함은 앞으로 한국 바다를 지킬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산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군은 해상 실습 훈련을 위해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함을 한시적으로 선정해 훈련용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한산도함의 실전 배치로 이제는 훈련 전투함을 사용하지 않고 훈련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해상 전력이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산도함의 이름에서 발생됩니다. 일본인들에게 이 이름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산도함의 함명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 일본을 크게 물리 한산도 대첩에서 유래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입니다. 행주 대첩, 진주 대첩과 함께 왜군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전투 중 하나이죠. 뿐만 아니라 세계 4대 해전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전투입니다. 다른 해전들에 비해 군사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전투로 해상에서의 포위 섬멸, 전략 등을 정교하게 선보인 전투는 세계사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전투입니다. 당시 한산도 대첩은 육지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두던 일본의 기세를 꿰었습니다. 이 해전의 승리를 통해 일본군은 육지에서 전투 중인 병사들에게 식량과 군수 물자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전력과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조선에게는 군대를 정비해 일본과 싸울 수 있는 전쟁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일본인들에게 아주 유명하면서 충격적인 것으로 전해져 왔죠. 그래서인지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훈련함의 섬 이름이 뭐냐, 일본을 의식해서 이렇게 짓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저 이름은 세계적으로 웃음거리 등 비아냥 섞인 말을 하고 있죠. 또한 한산도 대첩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승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나, 이순신과 거북선은 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등 어이없는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본의 반응들은 현실에서 계속 한국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역사적 기록에서도 본인들이 조상들이 밀리는 모습에서 열등감이 EFF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이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한국은 우리의 길을 가면 되기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일본은 원전수를 바다에 흘려보내 자국의 국민들에게도 비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림픽도 제때 열 수 있을지 장담 못하는 상황이죠. 본인들 앞길이나 잘 생각하면 좋겠는데 한국에 이렇게 열심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니 참 한결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인도네시아가 어떤 결과를 발표할지 바라보며 한국의 강한 해군력과 무기 수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기약합니다.